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12번째는 행복심리학입니다. 11번째에서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12번째에서는 행복심리학입니다. 일종의 이제 행복에 관련돼 있어서 학문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스토리는 정신 건강을 좀 다루고 있고, 정신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파. 당연히 아픈 사람한테는 빨리 회복하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의 마음의 컨디션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을 때 이거를 0으로 옮기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거야 라고 바라보는 모형이 바로 이제 병리적인 질병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만 오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플러스도 있거든. 야, 우울증이 발생해서 우울증이 감소됐어, 사라졌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러진 않고 긍정적인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관점에서 등장한 정신건강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이제 성장 모형입니다. 이 성장 모형은 최근 20, 30년에 조금 더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그 베이스가 바로 이제 긍정심리학, 건강심리학, 행복심리학 이런 학문들이 베이스가 되어서 최근에는 병리적인 질병 모형보다는 좀 성장 모형으로 많이 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복심리학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접근을 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행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당신은,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만약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면 그 행복은 지금 느끼고 있다라면 너는 그 행복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좀 떠올리는 키워드가 뭐 돈, 사랑, 성공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여러분은 돈하고 사랑하고 성공 중에서 가장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람마다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 중에 행동연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행동연구학은 뭘 말하느냐 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전자가 나의 행동, 나의 성격, 혹은 나의 다양한 심리적인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행동 연구학입니다. 행복과 연관시킨다면 행복은 유전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연구지. 뭐 지능이 유전적인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유전적인 측면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가 바로 이제 행동연구학입니다. 특히 이제 행복에 관련돼 있어서 사천쌍의 쌍둥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행복이 유전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혀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복의 유전적인 측면은 대략 50%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많게는. 그리고 10% 정도는 환경의 영향력이라고 밝혔고 40%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활동, 태도 이런 것들이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행복과 관련돼 있어서 유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 중에 기준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의 기준선 이론.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set point theory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 다 기본적인 행복 수준을 가지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이 기본적인 행복 수준에
외부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어.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로또에 10억에 당첨이 됐다 하면은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 행복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잠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 수준으로 회귀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행복의 기준선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이 기준선 이론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제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사천상의 쌍둥이 연구들을 본다면, 행복의 주관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셀리그만은 유전에 의한다면 뭐 인간이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일부들은 내가 어떻게 조작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 심리학을 설명했다라기보다는 그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이론은 이제 긍정 심리학입니다.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의 삶이 필요하대. 세 가지의 이 삶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쾌락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쾌감이라든지 즐거움을 좀 추구하는 삶이 좀 필요합니다. 정서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만족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많이 하하하 호호호 웃는다든지, 이런 삶이 있어야 좀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활동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 그런 삶을 이제 몰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술 창작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일에 몰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삶을 설명했고,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 개인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보다 무언가가 내가 좀 더 기여를 해서 좀 더 만족스럽고 좀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추구하는 삶. 뭐 종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들, 이런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틴 셀리그만은 이 쾌락의 삶과 몰입의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이제 긍정심리학에서의 어떤 삶의 모델로 제안을 했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마틴 셀리그만이 만들어낸, 강조하고자 한 변수가 바로 PERMA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앞자를 따갖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P는 Positive Emotion, 이왕이면 기쁨과 행복과 희망과 감사, 이런 정서들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거. 그리고 엔게이지먼트의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내가 조금 더 몰입해 보는 거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단순하게 술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런 쾌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혹은 나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잘 듣고 공감도 받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했고, 네 번째로는 meaning이라고 해서 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좀 더 큰 목적이라든지 가치에 발견하고 찾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가치와 좀 더 큰 목적에 나 자신을 좀 연결시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미닝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어커플리시먼트는 이제 성취, 삶의 방향, 뭐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면서 내가 좀 성장감을 느끼는 거. 이런 삶을 살 때 가장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인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저 사람 정말 성공한 것 같아. 그거는 행복의 변수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가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한 계단씩 차근차근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갈 때 나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조금 뿌듯하다, 대견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거. 이거를 성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P, E, R, M, A 이런 영역들을 충족할 수 있는 활동, 행동을 찾아서 해보는 거. 그런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행복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내린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결론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물론 우리가 행복의 유전적인 측면이 뭐 30에서 50% 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과 환경 외에도 개인이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도 증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쩌면은 훈련이 가능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 취약한 거 말고 조금 강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좀 긍정적인 강점을 찾아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할 때 행복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긍정심리 개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내가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일들 기록을 하고 감사일기를 좀 써본다든지,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했던 친절한 행동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발견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에 메모장을 좀 활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이어리에 좀 기록을 해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좀 더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짧고 굵직하고 쾌 경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복은 지속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좀 더 행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즐거움보다는 좀 목표가 있는 것들 찾아서,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를 연결시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